저는 지난 2001년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폴란드의 한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간 지수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다가 당신은 곧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서울에서 온 한 TV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다 전이 되신 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마침 집이 청계산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맨발로 그냥 죽겠다. 그래서 신발 벗고 매일 청계산에 가서 놀고 걷고 쉬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있다 죽기는커녕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거였습니다.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몇 달 지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는 순간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저기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집 뒤에는 900헥타르가 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이라고 아주 유명한 숲입니다. 거기는 사슴도 뛰어놀고 그런 숲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저도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을 신발 신고 산책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발 신고 운동을 해도 저는 건강이 의사로부터 곧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받을 정도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방송을 본 다음 주말에 바로 그때가 2001년 4월 달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은 내려쪼이고 신발을 딱 벗고 맨발로 땅을 섰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신발을 신고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땅은 따스하지만 촉촉하고 감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무들은 연초록의 막 싱그러움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땅 위를 기는 달팽이, 지렁이들이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게 됐고, 그날 2시간을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그날 밤 그렇게 원하던 꿀잠을 자게 됐습니다. 숙면을 하게 됐습니다. 아, 맨발로 걷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1시간,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2, 3일 지나니까 하루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개운합니까? 개운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워낙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가 얼마 붙었어요. 그래서 제 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은 출입 금지 하고 써붙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었더니 감기 든 사람이 지나가도 감기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가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됐어요. 자, 이 맨발로 걷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암도 치유되고 불면증도 치유되고 그리고 이 소화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자, 이거를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왜 신발만 벗었는데 이런 암이 치유되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인가, 인터넷에 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그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숲에 들어가서 단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제가 치유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 나름대로 이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이제 귀국하면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책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책이 나왔고요. 그 책을 보고 대전의 한 기업인인 조웅래 회장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계족산에 14.5km의 임도에 황토를 깔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족산 황토길이 처음 생겼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국민들이 맨발로 걷는 실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금융계로 복귀해가지고 금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2016년 은퇴한 직후에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라는 그런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프로그램의 초대 이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같이 맨발로 걷고 맨발로 걸어서 건강해지는 삶을 우리 같이 열어나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랬더니 처음에 한 10명쯤 오셨어요. 10명쯤 오셨고 그 다음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희 활동은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7년 반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엄청난 치유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치유. 그전에는 과거 청계산 이주선 씨와 저의 치유의 기록만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회원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자, 막 만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19알, 20알까지 먹어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병원에 가서 9시간의 대형 뇌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수술은 잘 됐는데 통증은 끊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매일 대모산을 등산화 신고 운동화 신고 몇 시간을 걸었던 분이 저의 현수막을 보고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알도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 한 알도 진통제를 먹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냉장고 가득 쌓여있던 진통제를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10년간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파가지고 맨 병원을 돌아다녀도 치유되지 않던 족저근막염도 어느 날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눈물의 증언이었습니다. 대모산에서.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방암 환우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갑상선에 종양이 3cm의 종양이 생겼어요.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 1.6cm로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혈액암을 가지신 분이 혈액암도 재발이 됐어요. 암이 통상 치유되고 나면은 또다시 재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해소하지 않기 때문에 암은 지금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치유가 되더라도 또 얼마가 지나면은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이분이 유방암이 재발이 됐는데 갑상선으로 나타나가지고 3cm 종양이 2달 만에 2.6cm로 1.6cm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혈액암이 걸리신 분이 그분도 치유됐다가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1년간의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석 달 만에 저희 대모산에 왔어요. 대모산에 왔는데 하루 걸어보니까 너무나 본인이 막 활기가 차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 맨발로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로 걸으면 안 된다.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맨발로 걷게 위험하다. 저한테 다시 상의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걷는 것은 보약입니다. 항암을 더 잘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를 더 잘 되게 해주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세요. 본인 스스로가 맨발로 걷고 나니까 이렇게 활기차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약의 효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맨발로 걷고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더 보다가 판단하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항암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자, 그 이후에 매일 4시간, 5시간을 대모산을 걸으면서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4년 정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수암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가성 점액정이라고 복강 내에 막 잉크를 쫙 뿌린 것처럼 암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수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부는 걷어냈지만은
금방 재발되고 새로 암 종양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대모산에 와서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날 10월 9일 날 한글날인가 저희가 번개 맨발 모임을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항상 조용히 맨발만 걸으셨던 분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앞에 나오셔가지고 가성점액종 일명 충수암인데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나고 병원을 갔더니 암 종양의 반이 없어지고 있던 암은 종양들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9개월이 지났어요. 9개월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공단 이사장님을 만나서 자, 맨발로 걸으니까 이렇게 치유됩니다. 우리 지금 건강재정이 계속 적자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국민들을 맨발로 걷게 해야 이 재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법, 그 당시에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이었어요. 자, 같이 공동의 TFT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맨발로 걷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앱을 만들어가지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차고서 하루 10,000보, 15,000보를 걷게 하면은 지금 지난 몇 년간 모든 국민들의 지금 병원비가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평균 1,000만 원 또는 800에서 900, 1,00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던 병원비가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나중엔 제로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가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그 이익이 되는 것만큼 20%나 30%를 개인에게 피드백 해주시라. 인센티브로 주시라. 그러면은 국가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러 가는 날 아침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암 종양이 다 없어졌다. 완전히 다 없어졌다. 완전히 다 없어졌다. 자, 이런 일들이 막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질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분, 대학병원에 한 달, 요양병원에서 6개월을 입원하고 있었지만 마비는 풀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말에 외출을 나와가지고 남편 손을 잡고서 쩔뚝쩔뚝하면서 제 집 뒤에 맨발로 걷는 대로 나오셨어요. 무조건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을 벗으시면은 몇 달 안에 마비가 다 풀리십니다. 자,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는 발을 짚으면은 마치 솜방망이와 같았는데 3주가 되면서부터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2달이 지나면서 왼뺨, 왼목, 왼팔, 왼다리까지 순차적으로 마비가 풀려내리게 돼요.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반신마비였었는지 정상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몸무게는 16kg가 줄어들고 혈압은 180에서 정상으로 오고 혈당도 정상으로 내려오고 거기다가 70이 넘은 노인인데 50대로 지금 50대 아주머니로 바뀌었어요. 50대 아주머니로. 이런 막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2019년도에 2달 안에 모든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펴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그 사이에 이론 체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 이론 체계와 실제 우리 수많은 치유 사례들을 같이 매치시키면서 이론과 실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맨발 걷기의 체계를 완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맨발 걷기의 첫걸음 그리고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이런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발 걷기는 예, 이거 제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예, 이런 책들이 다 나와 있고요. 예, 예.
나중에 한 번씩 보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걷는 것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것이지만은 여기에는 바로 우리 조물주의, 지금 우리 교우님들께는 창조주의 그런 설계가 거기 돼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의, 조물주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다 건강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산에는, 모든 숲에는 나무들이 한 그루도 병든 나무들이 없습니다. 야생에 사는 동물들 한 마리도 병든 동물들이 없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들 한 마리도 병든 물고기들이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우리 인간만 질병 속에 살게 됩니까? 왜 우리 인간만 고통 속에 살게 됩니까? 우리 조물주가, 창조주가 불완전한 분입니까? 불완전해서 우리 인간만 불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가 다 건강하듯이 우리 인간도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현대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흙에 사는 토종닭은 건강합니다. 닭뼈째 색깔도 막 화려합니다. 거기서 낳는 계란은 막 샛노랗습니다. 그런데 닭장 속에서 키우는 닭들은 어떻습니까? 땅과 접지가 차단된 닭들은 닭뼈도 희꾸무리하고 거기서 낳는 계란도 노란 자가 막 희꾸무리합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좁니다. 바로 닭병입니다. 닭병.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토종닭의 삶이겠어요? 닭장 속의 닭의 삶이겠어요? 닭장 속의 닭의 삶과 똑같습니다. 땅과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에서 사는 고양이, 개는 건강합니다. 근데 걔네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 가지고 사람과 같이 살면은 사람하고 똑같은 병들이.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이 24시간 성업하잖아요. 24시간. 밤에 잠자다가도 개가 아파가지고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 걔네들을 땅으로 풀어놓으시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 여기서 우리는 통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통찰을. 신발을 신고 살 것이냐, 신발을 벗고 땅을 밟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자, 왜 땅을 밟아야 되느냐? 왜 땅을? 자, 우리 하늘에서 태양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 태양이 내려와 가지고 나무에 나뭇잎들하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생성이.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산소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햇살과 산소는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 그것만이겠어요? 지금 햇살과 산소는 누구나 다 향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자, 그거와 똑같이 햇살과 산소와 똑같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내려옵니다. 전자가 지구의 전리층에 와가지고 전리층에서 1초에 44개 치는 번개와 1초에 평균 1000회가 내리는 뇌우를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땅에 대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의 땅은 배터리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지구의 배터리라는 그 생명체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조물주는 생명체를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차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땅 밟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땅을 맨발을 아시는 분들은 저도 매일 아침에 1시간 반을 맨발로 걸으면서 회원들에게 아침 편지 쓰고 오는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차를 타고서 이제 오다가 아무래도 땅을 좀 밟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주변에 흙이 있는지 하고 우리 서명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이거야.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조그만 이게 공원이 보여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서는 잠깐 제가 밟고 와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겁니다. 급속 충전. 땅을 밟으면 그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모든 생명체의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 설계도가 바로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찾아 헤매던 무병장수의 항로의 불로초, 그거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 어떠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이쪽이구나. 자, 넌 여기 있는 줄 알았네. 이 앞에도, 예. 자, 저기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좌측은 대모산입니다. 대모산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저 지금 비가 오는 대모산인데, 우리 비 오는 날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겐 축제의 날이에요. 비가 오면은 막 땅속에 전자가 막 넘실넘실 되면서 올라옵니다. 왜? 수분이 많으면, 습기가 많으면 전기가 더 잘 통하잖아요. 땅속으로 올라오는 전자가 막 훨씬 더 잘 올라옵니다. 접지 효율이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지구는 배터리다 하는 표시를 했고요. 자, 숲길 맨발 걷기는 왜 하느냐? 저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우리 한자로 하늘 천자를 한번 보세요. 하늘 천자의 위에 가로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는 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돼야 이것이 바로 조물주의 이치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고 있잖아요.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으로 전부 다 부도체를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옛날에는 흙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노자는 인법지, 지법천, 참법도, 도법자이라고 했어요. 저기 첫 번째 인법지는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사람은 땅의 법칙, 이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조물주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고요. 거기서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다 살아난다. 그건 생명의 원천이다. 자, 그런데 현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부도체의 아스팔트에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운동합니다. 자, 운동하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해. 그러나 지금 저 운동하는 저 운동선수는 활성산소가 가득 쌓이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막 ATP는 계속 방전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운동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죽을 수 있고 더 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들판에, 저 싱그러운 들판에 사는 농부도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저 귀중한 생명의 땅에서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한화계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맨발 행사를 했는데 그 아름다운 갯벌에 바닷물에 막 완벽한 치유의 땅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부가 아이들을 막 이 고무로 된 옷 있잖아요, 옷. 그걸 입혀가지고 갯벌을 걷고 있어요. 어머니, 이 생명의 땅에 그 생명의 기운과 차단시키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 안 되십니다. 바로 베끼세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 전자가 결핍돼가지고 인체의 정상적 자율적 생리적인 작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산화 작용, 혈액이석 작용, ATP 생성 작용, 이 모든 생리적인 작용들이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각종 만성 질병에 질곡에 우리가 빠져 있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난임, 불임의 원인도 바로 땅을 밟지 않는 이 전자의 결핍, 일렉트론 디피션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압이론과 접지이론, 발바닥 아침의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 이론 체계로
맨발 걷기의 모든 치유의 그런 과정 메커니즘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지압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것도 1913년대 미국의 피츠제랄드 박사가 존 세라피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발견됐고요. 1930년도에 유니스 잉햄이라는 간호사가 어느 부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반사구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저렇게 리플렉솔로지 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쉽게 생각해가지고 발가락 끝은 머리 쪽에 해당되는 기계입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되고요. 이 발, 허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요. 발 뒤축은 대퇴부 아래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 마사지를 받잖아요. 발 마사지를 받으면 지압사가 20kg, 30kg 힘으로 해당 부위를 지압을 해줍니다. 그럼 해당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숲길에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같은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우리 몸무게로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을 하는 겁니다. 지압사는 특정 부위를 지압하지만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무차별적으로 천연 완벽하게 지압이 되는 겁니다. 지압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다. 자, 얼마 전에 작년에 제 강의를 들은 한 여성분이 겨울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맨발로 못 걸었어요. 그래가 집안에다가 자갈을 갖다 놓고 자갈을 밟았대요. 1시간 이상을. 자, 그랬더니 지난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처방받고 있었는데 3개월 자갈을 밟고 저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 안 해도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지압 효과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지압 효과도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접지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신발을 신는 우리 모두는 지금 몸의 전압이 300mV, 400mV, 500mV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땅을 밟으면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0V로 다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과학 시간에 모든 기계장치, 전기장치는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다 어스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컴퓨터들, 집에 들어와 있는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어스돼 있어요. 과전압이 흐르면 땅속으로 다 빠져나가게. 전기장치, 기계장치는 다 어스시킨 상태에서 작동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정밀한 인체는 정밀한 전자장치. 근데 왜 어스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냐. 아무도 안 하냐. 우리 조물주는 모든 생명체가 인체가 접지된 상태에서 땅과 맨발로 밟으면서 살아야 건강하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어스 안 시킨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300mV, 500mV 막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오작동해가지고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곳곳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각종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0년도에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이 사람은 케이블 TV 기술자였어요. 케이블 TV. 케이블 TV를 연결하면은 막 지지직하면서 화면이 그랬는데 전선을 땅에다 딱 묻으면은 일시에 깨끗하게 바뀌는 현상을 평생을 봐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몸에 전압을 재니까 막 300mV, 500mV 막 이렇게 되는데 맨발로 딱 땅을 밟으니까 0V로 딱 떨어져. 접질시키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이 사람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몸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만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중화돼서 소멸되는 겁니다. 자, 우리 두산백과를 보면은 활성산소를 찾아보시면은 모든 현대 문명병인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뇌질환, 파킨슨병, 신장염, 동맥경화 이 모든 질병들의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면 저 병들에 안 걸리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 답을 딱 써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발견된 내용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먹을 때, 또는 베타캐로틴 같은 영양소를 먹을 때 거기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활성산소를 일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일부 줄여준다. 자, 우리가 계속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한적이에요. 부족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땅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막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그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몸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모든 활성산소를 일시에 다 중화시키기 때문에 암이 치유되고 고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모든 만성질환이 치유되는 이유, 그 원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 이 다음 보시면은요, 저기서 우리 세포의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그 원자핵의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 돌아요. 전자들이 짝을 지어 도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전자의 짝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밖에 안 남는 전자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가 돼. 활성산소가 돼 가지고 그것이 성환세포를 공격해 가지고 몸의 전압을 올리고 성환세포를 공격하고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저기 옆에 암이나 노화나 심혈관 질환, 당뇨, 위염, 동맥경화, 이 모든 질병들, 이게 전부 다 두산백과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는 전자의 짝을 잃었어요. 전자가 부족해. 전자가 결핍됐기 때문에 저런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밟으면은 땅속에서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올라와가지고 모든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니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이 해소되고 예방되고 치유되는 그런 항산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천연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시면은요, 지난 7월 12일 날 KBS 생로병사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세 분을 이제 한 달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요. 자, 정수미 씨는 체지방량이 41에서 38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3에서 6.2로 줄어들고요. NK세포가 221에서 200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NK세포가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자, NK세포라는 게 뭐예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기 세포거든요. 그게 10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암이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 이무열린 체지방량이 25.2에서 22.5로 내려가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366에서 151로 한 달 만에 저렇게 떨어졌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자,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7.4에서 7.2로 내려갔고 NK세포는 40 이하에서 1200으로 약 30배가 늘어난 겁니다. 30배가 늘어났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체지방량이 31.4에서 29.9로 총 콜레스테롤이 170에서 153, 당화혈색소가 6.2에서 무려 5.3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NK세포는 그전에도 2000 이상이었는데 지금도 2000 이상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측정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동안 맨발로 걸어서 신발 신고 있는 사람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안 생겼는데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변화가 생겼다. 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NK세포가 10배, 30배 이렇게까지 늘어난다. 우리 맨발로 걸으면 누구나 다 암이 치유된다 또는 암이 예방될 가능성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